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주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방위산업의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번 폭스바겐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할 부분이 뭔지, 그리고 현재 훨훨 날아다니는 우리 K방산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도전 과제에 직면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폭스바겐 이야기를 하자면, 폭스바겐 하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토요타에 이어 세계 2위의 자동차 회사로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까지 명성 높은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규모도 규모지만 기술력 측면에서도 엄청난 자동차 회사인데요. 독일 경제를 상징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1937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작년 9월 본국 독일에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 공장 3개나 공장 폐쇄를 검토하는 상황까지 들어섰었는데요. 뻔한 이야기이겠지만 경영 환경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큰 시장이었던 중국의 침체로 전반적인 판매 부진이 심해지는 데다가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진짜 죽을 쓰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가성비를 앞세워서 폭스바겐의 본진인 유럽 시장에서 워낙 공세가 거세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 마진율도 계속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이런 상황에서 독일 공장은 인건비도 그렇고 경쟁사에 비해서 생산 비용도 높은 편이라 폭스바겐은 공장 폐쇄 검토라는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요. 업계에서는 폐쇄를 검토하는 3개 공장이 실제로 폐쇄가 이루어질 경우 최소 3만 명 정도의 인력들이 구조조정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노조의 격한 반대는 뒤따랐고요. 독일 총리까지 나서서 생각 좀 다시 해봐라고 사정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어쨌든 작년 12월에 노조하고 사측이 서로 양보를 해서 공장 폐쇄는 철회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그 뒤로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러다 지난주에 폭스바겐 CEO가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공장을 높은 생산성을 가진 방산공장으로 전환해서 본격적으로 방산시장 진출을 한다는 건데요. 그럼 이런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폭스바겐이라는 회사 하나가 방산시장에 진출한다? 우리 방산업체의 폭스바겐이 경쟁자가 될 것이다 같은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현재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대대적인 군비 확충이라는 대호재를 만나서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방산업체들은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갈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무기와 방산업체들이 다른 나라들한테 매력적인 이유는 크게 2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한국 무기는 다른 서구 방산업체보다도 저렴하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소위 가성비가 높아서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휴전 국가로서 무기 대량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납기가 빨라서 주문을 하면 로켓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 무기의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무기의 최대 수입국인 폴란드 대통령도 말하기를, 우리가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파트너들은 최신 무기를 불과 몇 개월 안에 공급해준다면서 우리의 신속한 납품 능력을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 높은 최신 제품을 로켓 배송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방산업체와 무기의 장점이자 경쟁력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무기,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이런 경쟁력이 있어서 현재 대호황을 누리고는 있어요. 앞으로도 전망은 좋습니다. 다만 2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도전에 직면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업계 전망이 좋다고 해서 계속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같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우리의 강점인 생산성 부분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무기의 강점은 대량 생산 체제에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빠른 납기인데요. 이게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텐데, 서구권의 전통적인 방산업체들 보면 미국과 유럽은 특징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세계에 대량으로 무기도 많이 팔아왔고 대량 주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의 방산업체는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데요. 대신 우리보다는 비싸죠. 근데 유럽의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일부 대량 생산 시스템이 구축은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맞춤형, 소규모 생산 방식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EU 체제로 유지되는 유럽은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질서로 유지되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뭉쳐져 있다 보니까 각 국가들은 무기에 있어서도 국가별 요구가 다르고 정치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수요가 다양한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방산업체는 자연스럽게 맞춤형, 소규모 생산에 적합하게 유연 생산 체제가 발달이 되어 있고 생산도 EU 내 각 국가들이 협력하는 구조로 분산된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춤형 생산과 분산된 생산 구조를 가진 유럽의 방산 특징을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는 전투기입니다. 유로파이터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을 했고 생산도 조종석은 영국, 동체는 독일, 날개는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산을 해서 조립을 하고요. 기본적인 기술은 동일하지만 그 전투기를 사용하는 개별 국가의 방산 정책이나 전략적 필요에 맞게 특화된 기술과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유연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경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수요처에 따라 상당히 다른 변형 모델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유럽 방산업체의 강점인데요. 그렇긴 해도 분산된 생산 구조나 이런 생산 시스템은 생산 속도나 생산 비용 절감, 대량 생산에서는 불리한 면은 있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F-35 전투기를 예를 들면 F-35는 그냥 록히드 마틴이 주도하고 하나의 통합된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 효율이 높은데요. 반면에 유로파이터는 여러 국가에서 각 부품을 생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산 속도가 느리고 생산 업체들끼리도 서로 조정하는 과정도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럽 방산업체가 대량 생산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생산성을 보이지만 유럽 전반적으로는 대량 생산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럽 방산이 이제 본격적인 대량 생산 효율화를 추구하는 흐름으로 접어들었다는 건데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생산 시설이 대량 생산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세계적인 침체로 민간 수요는 점점 악화되고 경영 환경은 나빠지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방산 수요는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산 효율 높은 민간 기업들이 방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존 전통적인 유럽의 방산업체들도 큰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공장을 대량 생산에 적합하게 갖춰가는 중입니다. 생산 효율성이 높은 기존 민간 기업의 공장들을 적극적으로 인수를 해서 생산 능력과 효율 확대에 돌입을 했는데 유럽의 여러 방산업체들이 자동차 생산 공장이나 트램 공장 등을 인수해서 장갑차나 전차 생산을 늘리려는 시도가 이미 여러 기사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공장들은 대규모 개조공사 없이 생산이 가능해서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기존 생산성이 떨어지던 유럽 방산업체들이 빠른 납기, 저비용 대량 생산 능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 보니까 가성비 있고 빠른 납기에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방산업체에 이게 큰 도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 나가는 우리 방산업체가 직면한 또 하나의 도전은 바로 바이 유러피안입니다. 미국만 바이 아메리칸 외치면서 미국산 우선으로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유럽도 유럽산 우선주의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더 큰 위협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엄청난 무기 수요가 있는데 유럽연합은 현재 20% 수준인 유럽산 무기 구매 비중을 2035년까지 60%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국산, 유럽 내 방산기업 우선주의로 가겠다는 건데요. 나름 평화의 시기가 길었던 유럽은 무기 대량 생산 부분에서 역량이 약화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했는데 그때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틈새를 우리 방산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공략을 해 대규모 수주를 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돈 되는 사업에 남들이 그냥 돈 벌어가게 놔두겠습니까? 유럽도 경기 침체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방산 수요를 늘릴 때 유럽 자국도 방산으로 일자리 만들고 경기에 보탬이 되게 해야 되겠죠. 당장 폐쇄할 뻔했던 폭스바겐 공장도 수만 명이 잘릴 뻔했는데 그 공장을 방산 공장으로 돌리면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유럽 내 자체 무기 조달 능력도 키워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군비 확충을 크게 늘리는 유럽은 단순히 무기 체제와 합리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결합한 개념으로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당장이야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무기 수출에 큰 난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방산업체들도 현지에 일자리를 만드는 현지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어쨌든 이뿐만 아니라 우리 K방산이 잘 나가고는 있지만 크게 성장을 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무기 수출에서 폴란드의 비중이 무려 4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방산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한 개 국가에 너무 치중된 게 현재 불안 요인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게 또 폴란드가 아닙니까? 유럽산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기류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텐데요. 수출 다변화가 중요한 시기인데 잘 나가고 여유 있을 때 이런 건 미리 챙겨야 될 겁니다. 우리 경제처럼 중국이 돈 된다고 다른 시장 안 챙기고 중국에만 몰빵했다가 된통 당하기 싫으면 잘 나갈 때 이런 거 더 챙겨야 되겠죠. 오늘은 현재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 우리 K방산이 앞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전부 다 안 좋은 소식뿐인데 방산이라도 잘 나가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돈 되는데 꽃길만 있겠습니까? 돈 되면 여기저기서 몰려들고 경쟁도 심해지고 태클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모쪼록 우리 방산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성장하는 만큼 제발 국내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